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42분, 43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오늘도 장마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2부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많은 종목 알차게 다뤄보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오늘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하단에 번호 나갈 겁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지금 나가고 있네요. 이곳으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되고요. 종목명, 가격, 매수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 매수 포착 타이밍 기회한 종목 있다라고 지점 연락 오면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들어보는 시간까지 오늘도 알차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거래소 쪽 시황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거래소 2510선은 여전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0.36% 하락이고요. 한 9포인트 정도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지금 멈춰있는 상황인데 일중 흐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2519포인트 때부터 2507포인트 때까지 빠졌다가 한 12시 30분 1시경에 다시 조금씩 지수가 올라오고 있긴 한데 한 2510선에서 지금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주체 보시면 외국인이 매수 물량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2시 정각에는 한 3억 원 정도 사고 있었는데 지금은 168억 원 사네요. 개인은 1613억 원 삽니다. 하지만 기관이 2269억 원이나 매도하고 있다. 이 부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지수인데요. 코스닥은 888.98포인트까지 지금 하락했습니다. 12포인트 넘게 빠지고 있고요. 낙폭이 1.36%까지 커진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역시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는 900포인트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셀트리온 3인방의 하락 그리고 바이오 제약주들이 조정이 좀 나오면서 차익 실험 매물들이 쏟아져 나온 거죠. 이후에 급락세가 지금 연출이 됐고요. 장중에 884포인트대까지 빠져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조금 회복을 한 모습이 지금 현재 890포인트 정도에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여전히 왜 기관만이 삽니다. 기관이 2012억 원 사고요. 외국인 개인은 각각 순매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빨간불 여전히 보여주고 있고요. 한 4원 60전 정도 상승하면서 1067원 3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인기 검색 종목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들 먼저 만나볼 텐데요. 두산중공업, 가상화폐 관련주 톱텍, JYP엔터, 드림시큐리티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실검에 두산중공업 검색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두산그룹에서 두산중공업을 매각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언론사의 보도가 사실 무근이다라는 공시가 나온 뒤에 낙폭이 축소가 됐습니다. 아침 한 9시, 10시경에는 14,300원대까지 지금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이후에 사실 무근이다라는 공시 나온 뒤에 오늘 낙폭을 빠르게 줄여나가면서 현재 3% 정도 낙폭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가상화폐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가격 급락하고 있다. 많은 언론사를 통해서 접하셨을 거고요. 오늘뿐만이 아니라 요 며칠 지속적으로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조정폭이 꽤나 깊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일부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주 동반 하락하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우리기술투자, 비덴트, 에이티넘인베스트, 기타 종목들 모두 15% 안팎의 하락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고요. 낙폭을 그래도 조금 줄여가는, 오전보다는 그래도 낙폭이 좀 줄어든 모습, 가상화폐 자체로 봐도 오전보다는 낙폭이 좀 줄어든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국내외 악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도 20% 낙폭에 한때 거래가 중지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었고요. 우리 정부도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할지 모른다라는 공포심 역시나 있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도 있었고요. 중국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 단속을 강화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악재에 쌓여있는 모습입니다. 톱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톱텍 종목 오늘 4만 원대 터치한 뒤에 급락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경신한 뒤에 14.88%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SK텔레콤 피인수 기대감으로 어제 그리고 오늘 장초반까지 급등했었습니다. 하지만 톱텍 인수 관련해서 검토 중이지만 결정된 사항 없다라고 조혜 공시통해서 답변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될 것처럼 시장에서는 알고 있었지만 이와 관련돼서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실망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지금 29,000원대까지 밀려 내려왔고요. 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소식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다고 하네요. JYP 엔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연예인 주식 부호 순위가 나왔는데 JYP의 수장 박진영 씨가 1년 동안 2배가 넘게 평가액이 올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더라고요. 그만큼 JYP 엔터가 주식이 많이 상승을 했다라는 건데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가고요. 장중에는 17,75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유는 신인 보이그룹이 나온다라는 측면인데 사실 JYP 엔터에서 2AM, 2PM 이후에 이렇다 할 보이그룹이 없었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이키즈라는 글로벌 팬덤을 만들어낸 방탄소년단 초기 성장 전략과 거의 일치하는 그룹이 지금 출격 대기 중이다라는 소식에 오늘 장중에 20% 가까운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드림 시큐리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S의 블록체인 전자인증 플랫폼 개발 소식에 드림 시큐리티가 삼성 SDS와의 협력 관계가 부각되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전국 은행연합회에서 추진 중인 18개 은행 공동 블록체인 인증 시스템 구축 사업에 삼성 SDS와 참여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대한전선, LG전자, 호텔신라, 이치한물 올라와 있는데 셀트리온 삼형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급락세 일단은 셀트리온 관련주들 나오고 있는데 낙폭이 좀 줄어든 모습이 8%, 9% 하락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가 넘는 낙폭이 보여지기도 했는데 주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단기간에 워낙에 급하게 올라온 경향이 있어서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질 시점이다라는 이야기들은 지속적으로 나온 부분입니다. 지금 셀트리온은 31만 원, 헬스케어는 13만 7,700원, 셀트리온 제약은 10만 2,3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전선 살펴보도록 하죠. 대한전선이 미국에서 초고압 지중 케이블 사업을 사업 수주했다 소식이 전해 들려오면서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공사 수주 소식에 지금 11% 정도의 강세입니다. 다음에 LG전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잘 나왔습니다. 단 모바일을 제외하고 말이죠. LG전자가 지금 2.78% 올라가고 있는데 실적 쇼크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소화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LG페이가 북미 진출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름세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텔신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가 외상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라는 증권사 분석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 산업정보만에 따르면 작년 외상 신규 시장 규모가 전년보다 90%가 급증했다. 이에 수혜를 받을 것이다. 따이공 매출 기대 분석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9만 원대도 돌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이치한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큰 폭의 상승이 나오는데 역시나 이치한물도 12%가 넘는 아웃퍼폼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사업 본격 턴어라운드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에서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항 유통 채널의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자회사 네오팜의 고성장세가 기대된다라는 부분이 덧붙여졌습니다. 2시 50분 지나고 있고요.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조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황금 종목만 추천한다. 수익률의 제왕 송동현. 날카로운 분석, 시장을 읽는 홍철영, 중장기 가치 투자 정밀한.
오늘 저녁 일정 2부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들 상담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 송동현 팀장, 유한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민환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관심 종목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동현 팀장부터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첫 번째 종목 이제 SK 하이닉스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IT 주식들이 현재 힘을 좀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은 이제 전반적으로 코스닥 그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코스닥 바이오 종목들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워낙 실적이 조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IT 주식들이 현재 좀 저평가 현상을 좀 받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우리나라의 원화 강세 현상 때문에도 가지고 있는 실적에 비해서 좀 더 적게 평가가 되는 부분도 나왔죠. 이러한 부분들도 외국인의 어떤 매도세를 이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절대적인 이익 규모 대비 저평가 중에는 이제 주목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바이오 장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될 것 같처럼 보이는데요. 지금 오늘도 코스닥이 좀 조정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가파르게 조정이 온 만큼 상승을 한 만큼 어느 정도 좀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코스피 특히 이익의 그 성장치가 잘 나오는 우리나라 산업군 자체가 또 IT 분야이기 때문에 IT 주로도 주도주의 쏠림 현상이 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와 역시 SK 하이닉스를 빼놓고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디램 가격이 전반적으로 조금 상승을 하고 있는 점이 계속 긍정적인 요소고요. 4분기 최대의 경신을 했습니다만 환율적인 측면 때문에 조금 실적이 낮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전반적인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는 변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CS 2018에도 보셨겠지만 그 2018의 화두는 자율주행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관련된 AI와 빅데이터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물인터넷 관련된 그런 제품군도 하나의 그 주목할 만한 포인트였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부터 매수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목표 주가를 한 10만원에서 11만원 정도로 우선 1차로 설정을 해 보도록 하고 추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지금 가격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 7만원 초반대 72,000원 정도까지로 우선 한번 보고,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손절을 안 하는 것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파라다이스입니다. 자, 파라다이스 오늘 제가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급등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우선 9.82% 현재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우선은 12월 카지노 매출액에 대해서 전년 동기 대비 16.7% 정도 상승을 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VIP를 상대로 한 복합 리조트인 파라다이스 시티가 좀 더 대중시장 쪽에서 동반 성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사실 주요한 이슈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됐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전반적으로 숙박업에 대한 어떤 그 테마성, 그 일회성 이익들이 좀 증가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카지노에 대한 어떤 배팅액들이 좀 증가를 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들이 우선은 파라다이스에 대한 주가 상승을 현재 단기적으로 불러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저 역시 이제 그러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은 급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접근 자체를 우선은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우선 설정을 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목표 가격은 하지만 3만원 정도 좀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21,000원 부근으로 일단 설정을 해 보도록 하고, 파라다이스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세 번째는 대신증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왜 대신증권이냐? 일단은 증권주를 전반적으로 주목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역시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따른 증권주들의 거래대금의 증가는 역시나 뭐 가시적으로 누구나 다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금융지주라든지 NH투자증권 대표적으로 주가 상승이 많이 이룩한 그런 점에서
아직 덜 오른 증권주에 주목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이제 대신증권이고요. 대신증권도 역시 전고점을 뚫고 현재 상승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조정 시점이 중요한 매수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점에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증권주의 투자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역시 그 코스닥 정부의 활성화 대책의 지속성 여부인데요.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올 한 해 동안은 이끌어갈 하나의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증권주 역시 실적이 좀 증가를 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에서도 실적이 증권주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펀더멘탈적으로도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후의 일이지만 일단 초대형 투자은행 IB 신규 업무에 따른 추가 매출 가능성도 한번 염두를 해 두시고 증권주에 한번 접근을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을 한 2만원 정도로 1차로 먼저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손절 가격을 이 저점 형성되어 있는 14,000 부분을 아래로 깨면 손절을 한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 포인트를 정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KMW 한번 보겠습니다. 그동안 5G 관련돼서 아주 큰 상승을 보여줬던 관련된 주식들인데요. 일단은 지금은 좀 한층 분위기가 좀 꺾인 그런 모양새입니다. KMW 같은 경우는 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좀 더 중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지금 가격대에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라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평창 동계올림픽이 임박을 했다는 점, 그리고 이제 5G 첫 기술 시연에 따른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5G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각 주변에 무선 단말 통신 장비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중소형 그 장비를 생산하는 KMW가 기술력도 괜찮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밀고 있는 또 하나의 정부 정책 수혜주이기 때문에 KMW의 어떤 매출 증대가 이번 연도 18년도에도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5G 무선 단말기가 미국과 일본에 현재 수출을 계속적으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적자 사업부인 LED 사업부를 조금 축소시킴으로써 좀 적자 부분도 줄여지고 가는 부분도 순이익을 좀 증가시키는 하나의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가격에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를 35,000원으로 일단 1차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을 이제 2만원 부분으로 설정해서 한번 대응을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태고사이언스 한번 볼게요. 자, 태고사이언스 제가 오후장에서 몇 번씩 언급을 드렸는 종목인데 이미 이제 주가는 많이 좀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우선은 그 12월 28일이죠. 지난해 금요일 날 TPX105에 대한 식약청 허가 발표가 났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발표가 났고요. 그 이후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우선은 이제 강서에 있는 마곡지구에 TPX105에 대한 어떤 생산을 위해서 이미 공장을 다 지어놓은 상황이고, 여기에 따른 추가적인 매출이 일어날 것이라고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자가세포 치료제이기 때문에 피부에 친환경적인 그런 보톡스 대체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잘 될 시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태고사이언스가 밀고 있는 홀로든 칼로든의 화상치료제의 매출이 조금씩 증가를 하면서 4분기에 전년도 동기 대비 이익이 크게 또 성장한 점도 바이오 주식의 성장성까지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 중에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규제들이 많이 완화된 점도 또 하나의 바이오 수급을 지속시키는데 하나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좀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목표가를 20만원 부분으로 일단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를 114,000원으로 설정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고사이언스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가격대에서 20만원까지 보고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밀한 팀장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전 지난번 포트폴리오에서 한 2종류 정도 바뀌고 이제 그대로 좀 유지가 됐는데요. 여전히 저의 첫 번째 포트폴리오 종목은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지난해 말 한 12월 후반까지 좀 계속 좀 떨어지면서 아마 불안한 부분도 있으셨을 텐데요. 손절가까지는 안 갔고 그 이후
한 27일 이후부터는 계속 좀 상승세를 계속 보이면서 지금 현재 거의 한 13만 3천 원 정도 꾸준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코스맥스 자체가 이제 ODM 방식과 OEM 프로세스 기업으로 기타 그냥 브랜드 가치만을 두고 하는 그런 화장품 업체에 비해서 자체적인 기술력 그리고 또한 이제 지속적인 새로운 화장품 개발을 통해서 그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라는 메리트가 있고요. 두 번째로 실제 뉴월드 인수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서 큰 낙폭으로 떨어졌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그 우려감이 이제 앞으로 기대감으로 좀 더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인수합병 동시에 미국 화장품 ODM 시장에서 이 업계에 이제 선두를 지휘를 하고 있고 또한 이제 꾸준한 신제품 모델과 이제 특허권 획득으로 경쟁력 확보에 앞서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한다고 하면 기존에 우리 화장품 시장이 중국 의존적인 부분 때문에 거의 한 지난해 동안에는 계속 횡보 또는 지속적인 하락으로 사드 이슈가 없지 않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었는데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를 극복하고 세계 화장품 시장 1위인 미국에 집중함으로써 좀 더 안정적인 수익과 이제 시장 확보를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특히 현재로서는 마케팅이라던가 색조 위주의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를 하면서 미국 시장 진출뿐만 아니라 유럽권에도 그 영향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매수 타이밍은 여전히 전 좋다라고 보고 목표가는 15만 원까지 보고 있고 손절가는 11만 8천 원에 현재 들어가셔도 무리가 없다라는 부분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도 이제 SK 하이닉스 새로 포트폴리오에 담아봤는데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IT 거의 한 3개월 동안 계속 좀씩 하락세를 좀 보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IT 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바닥 다지기에 돌입을 했고 이제 앞으로의 수요를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결코 꼭지점이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시점이 오히려 저점 매수 타이밍으로 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이제 중국에서 대규모 낸드 시장 공급 과잉 부분 때문에 좀 추가적인 하락 부분 그리고 앞으로의 영업 이익에 대해서 좀 우려가 이제 주가에 좀 포함이 됐다라고 보여지지만 실제 SK 4차 산업혁명 2018년 또한 4차 산업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시장 상황에서 앞으로의 수요를 공급 과잉이라는 부분은 좀 더 후의 문제라고 좀 그때 가서 생각할 부분인 거고 현재로서는 올해까지도 저는 SK 하이닉스 충분히 그 성장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 하락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있었지만 그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업이익이라던가 환경에 비해서는 좋은 실적을 냈던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이제 IT 종목이 포트폴리오 없다라고 하신다면 SK 하이닉스 충분히 메리트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오히려 목표가는 94,000원 정도, 손절가는 6만 원까지 대신에 6만 원 중간에 이제 추가적인 매수를 하심으로써 평단가를 좀 높이시는 걸 보여드리고요. 지금 현재 바로 들어가셔도 충분히 좋은 타이밍 좋은 매수 타이밍으로 보여집니다. 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YG 엔터테인먼트 준비해왔습니다. YG 같은 경우에 아마 기타 SM이나 이제 JY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많은 상승세를 그 사드 부분에 대해서 헤딩이 되면서 기대감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사업 쪽에서 많은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데 반면에 YG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악재 부분들이 많이 겹쳐 있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이 자체의 성장성과 그런 부분들을 같이 취합해 본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우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1월 말에 지금 현재 이미 기존에 이제 보이그룹인 아이콘이 데뷔를 준비를 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빅뱅이라던가 아니면 투애니원 아니면 기존에 있는 이런 그룹들에 좀 집중되었던 부분에서 YG가 좀 더 집중적으로 새로운 그룹을 올해 2그룹 정도 내어준다라는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입니다. 거기에 한 번 더 이제 중국 환원령으로 완화로 인해서 중국발 그런 콘서트 부분들이 좀 확대되고 이미 일본에서는 탄탄한 팬덤을 이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악재 부분들이 물론 있었지만 이 부분들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고 오히려 주가적인 입장이라던가 성장 가능성을 본다고 했을 때 지금 충분히 메리트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다음에 네오팜
있고요. 네오팜 같은 경우 꾸준한 좀 성장세를 보였고, 이 네오팜 같은 경우에 좀 일부 어느 정도 이익을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어느 정도 좀 중간에 한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시고 일부는 좀 그럼 저는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유 중 하나가 어느 정도 좀 조정 기간이 좀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네오팜 자체, 특히 이 기능성 화장품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는 좀 더 무궁무진하다라고 보여지는 게, 실제 이 영업이익 매출은 이제 꾸준히 늘고 있고, 로드샵 뿐만 아니라 이제 왓슨스라든지 그런 이제 대형 화장품 유통 그런 샵에서 그 입지라던가 아니면 이제 충분한 충성 고객층들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실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보험 처리가 되고 있는 그런 이 네오팜의 한 라인조차도 입소문을 타면서 그 판매 실적 또한 계속 충분히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현재 이제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에서 중국에서도 아토피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오팜의 기능성 화장품이 친환경, 단순히 화학 제품이 아니라 이 자체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그런 성분을 씀으로써 아직 중국에 진출이 되지 않았음에도 여러 그런 유통망을 통해서 아름아름 알려지는 부분들이 만약에 중국에 본격적으로 유통이 시작되는 올해라고 한다고 하면 그 매출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우선 네오팜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중간에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시고 일부는 좀 가져가시면서 어느 정도 조정이 왔을 때 좀 더 추가로 담아가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목표가 6만 원 예전은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한온 시스템을 준비했습니다. 한온 시스템은 조금 이제 떨어진 부분이긴 하지만 좀 더 횡보에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환경 자동차와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그런 이제 회사이면서 그에 비해서 그렇게 테마로서 끌기보다는 지속적인 그런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탄탄한 회사로 이제 포트폴리오의 어떻게 보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계속 담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2017년부터 이제 앞으로 계속 화두가 될 자율주행, 이제 친환경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그런 시장 요구에 발맞춘 그런 시스템, 미래 기술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는 이제 기업입니다. 안타깝게도 매출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주춤한 부분이 있어서 최근 근래에 조금 주가 하락 부분을 살짝 맞고는 있긴 하지만, 실제 영업이익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좀 더 한번 턴어라운드 되는 부분들이 충분히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뿐만 아니라 중국과 잇따라 합자 회사를 설립을 하면서 추가적인 국내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세계 그런 현지 사업 규모 확대를 통한 이제 영업이익을 좀 더 올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좀 현대나 기아 합산 그런 공급량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전분기 대비 중국 공장을 많이 돌리면서 세계 쪽으로 좀 더 그 시장을 확대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오팜이 조정시 매수 관점 말씀해 주셨고,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주가가 사실 작년 3월이 저점인데 한 8개월 만에 2배 이상이 올라온 것 같아요. 조정시 매수라는 관점이 어느 정도 가격까지 조정이 왔을 때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는 거예요? 좀 더 한 10% 이하만 떨어져도 충분히 메리트 있고, 좀 더 올라간다고 하면은 길게 본다고 했을 때는 10만 원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조금 과감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 지금 5만 원이거든요. 딱 지금. 그럼 한 4만 5천 원에서 4만 6천 원 정도면 들어가 볼 만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지 않아도 될 정도로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인데요. 9405번님께서 코오롱생명과학 10만 5,200원의 비중 30% 무상증자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관련이 있나 봐요. 네, 코오롱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최근에 무상증자를 실시했는데, 무상증자는 한마디로 주식 수를 더 주는 거죠. 자본금에서, 잉여 자본금에서 빼서 주식 수를 그냥 돌려주는, 추가로 더 주는, 자본금에는 변화가 없지만 주식 수를 더 줌으로써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가지고 있을 때보다 평가 가치가 올라가주면 당연히 그 보유 주식이 두 배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이익이 커지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코오롱이 일단 나쁜 회사도 아니고, 어떤 평균 단가가 얼마죠? 10만 5,200원. 이제 막 이익이 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코오롱 생명과학도 시가총액 비중이 꽤 큰 편이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와 영향을 좀 크게 받는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사실 코스닥 상승에 비해서 그렇게 수혜를 많이 누리진 못했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삼형제가 워낙 그 지수 자체를 크게 차지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은 코스닥의 어떤 과격한 조정보다는 일단 셀트리온 삼형제가 조금씩 조정을 받으면서 나머지 중형, 중소형주 위주의 바이오 상승을 이끌 것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심에 코오롱 생명과학의 뭐 티슈진이라든지 코오롱 생명과학도 충분히 수혜를 한 번쯤은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 자체가 960선 이상 아니면 오버슈팅 나오면 1000선까지 한번 홀딩을 해서 지켜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12만 7천 원이 전고점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도 돌파하시는 것을 염두에 두고 코오롱 생명과학을 지켜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상증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좀 해소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875번님께서 현대약품 5,540원 목표가 매도시기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포괄적이네요. 정민호 팀장님 어떻게 할까요? 이제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담도암 치료제로 좀 이슈가 돼서 많이 성장세가 됐는데 그 후에 이제 대주주의 지분 매도로 인해서 꾸준히 좀 악재가 좀 겹쳤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대주주 매도라고 하는 부분이 정작 가장 중요하게 회사의 중심이 되는 분이 좀 회사의 그 성장성에 대해서 좀 미지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주가에 반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포괄적이긴 한데 어느 정도 그 수량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실제 그 회사 현대약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메리트라는 부분은 여전히 있고 아직 뭐 실제 뭐 임상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들어간다고 하면 추가 부분이 있지만 좀 장기전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먼저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 수익 실현 매도 시점이라고 하면 오히려 선절가로서 만약에 4,900원 정도까지 좀 더 떨어진다고 하면 그때는 어느 정도 손절을 하시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매도 시점은 오히려 이제 이 전고점을 좀 뚫는 부분까지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4,900원대까지 잘 버텨보시고 기다리면 수익 구간에 오히려 가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인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잠시 뒤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이제 송동현 팀장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일단 대림산업 한번 볼게요. 네. 지금은 장세가 거의 경기 민감주인 가치주가 거의 죽어 나가는 그런 장세라고 좀 보여집니다. 사실 인플레이션과 굉장히 밀접한 그런 주식들인데, 그리고 경제가 성장함에 있어서 지금 우리 금융시장의 가장 조금 미스테리한 부분은 지금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제대로 안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통계적으로는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경기 민감주의 어떤 상승 요소를 막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일단 보여지는데, 우선은 경기가 그래도 유가가 상승과 더불어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면 인플레이션도 서서히 개선이 될 거라고 보는 관점에서 건설주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매수를 한번 권해드리는 바고요. 왜냐하면 많은 주식들이 현재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안 오른 종목에 좀 집중을 이제 서서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매력적인 가격대에 위치한 그런 건설주를 하나 골라봤습니다. 펀더멘탈적으로는 어떠냐? 지금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재건축과 재개발 지금 수요가 올해 들어 가장 큽니다. 19,000 정도 규모인가요? 올해 최대라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메이저 회사들이 나눠서 가져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수주와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형성될 거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유가가 예전보다 작년보다 많이 올랐죠. 점진적이지만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유가를 55달러에서 한 70달러 정도로 박스권에 위치할 것이라 보는데, 그렇게만 되면 일단은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또 예상 외의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또 존재한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 주가가 건설주가 오르지 않았지만 이익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익은 최대인데 주가는 안 오른다. 이게 바로 가치 투자죠. 그런 측면에서 건설주를 인플레이션 상승과 더불어서 한번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산업군이라고 일단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대림건설을 한번 지금에서 주목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현재 가격에서 매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1차 목표 가격을 12만원으로 우선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을 박스권 아래 부분에 있는 8만원 수준을 설정을 해서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에코프로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 뭐 제가 5장에서 예전부터 많이 말씀을 드린 종목이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우선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 비해서는 주가가 많이 오른 그런 상황이죠. 38,000원대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43,750원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역시 투자 포인트는 역시 수요 증대에 따른 실적 증가입니다. 지난해 그 NCA에 대한 수요 증가 때문에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공장을 증설을 했고요. 18년도부터 그 증설에 대한 효과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잘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NCA 물질 같은 경우는 전동 공구에 많이 쓰이는데요. 요즘에 가전 제품 보시면은 상향식 모터 방식을 취하는 청소기들이 많죠. LG전자, 삼성, 그리고 뭐 다이슨, 그리고 뭐 G펠까지 다양한 청소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이 바이크라든지 전동 모터, 그리고 또 세그웨이 등등도 다 NCA 물질이 들어가는 전동 공구입니다. 이러한 수요도 역시 18년도도 계속적으로 좀 확장이 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과거에 전기차에는 NCM 물질, LNF가 생산하고 있는 NCM이 자주 쓰였다면 이제는 NCA까지도 안정성이 좀 확보가 되면서 전기차에도 배터리에도 쓰일 예정입니다. 지금 SK이노베이션과 좀 협력을 하고 있고요. 이쪽으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중국 쪽과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 또 온실 환경 저감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에코프로가 사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좀 상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1차 목표 가격을 5만원으로 일단 잡아보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을 밑단이 깨지는 32,000원으로 설정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대모비스 볼게요. 제가 자동차 종목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선은 한번 모비스는 이제 가격대라든지 여러 가지 포인트에서 괜찮은 것 같아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선은 17년도 대비해서 18년도에 가장 이익이 늘어나는 업종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바이오와 중국 소비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왜 그러냐면 중국 소비재 같은 경우 그동안 사드 이슈 때문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눌려 있었거든요. 그 환중 관계 개선에 따라서 그런 이제 기저 효과가 없어지면서 큰 폭으로 주가가 실적이 늘어나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화장품과 그리고 관련된 미디어 콘텐츠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자동차도 어쩌면 하나의 한중 관계 개선에 따른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현대모비스를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 현대차 그룹 중에서 중국에서 판매가 좀 정상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익이 좀 올라갑니다.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 그동안 대응을 잘 못하다가 이제서야 대응을 서서히 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 친환경 차량 31종을 내놓을 예정이고요. 이에 따라서 현대모비스의 어떤 실적 성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ADAS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이제 자동차 산업의 자동차에 확장될 수 있는 하나의 산업군인데, 이 부분에서 현대모비스가 전부 다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또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요. 그 현대차 그룹의 지금 최대 이슈는 지주회사 관련된 개편 이슈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현대차 그룹에 있어서 현대모비스가 지주회사가 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은 각 사업부별로 기업 가치가 재평가가 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현대모비스가 가장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좋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가치가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이 거의 바닥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에서 매수를 해주시고, 목표가는 1차로 32만원으로 설정을 해서 일단 대응을 하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24만원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CJENM 볼게요. 역시 중국 소비주입니다. 오늘도 주가가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올해의 매출액이 한 30% 이상 증가를 할 것이고, CJENM이 제작 편수의 증가에 따라서 유통이익이 좀 증가가 될 예정입니다. 역시나 한중 관계 개선에 따라서 각종 미디어
미디어 관련된 콘텐츠들이 중국 쪽에 수출이 될 예정이고 그 과거에 비해서 큰 폭으로 실적의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CJ ENM 같은 경우는 뭐 스튜디오 드래곤 지분도 보유를 하고 있고 각종 영화 배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적 개선세가 큰 폭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 원래는 한 94,000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현재 가격에서 분할 매수해 주시고 목표가를 1차로 13만원으로 잡을 것이고요. 손절 가격을 저점인 9만원으로 설정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ENM도 한번 올해 주목해 봐야 될 주식이고, 또 새롭게 또 지수가 편입이 되는데 KRX 300 지수가 개발이 되면 CJ ENM이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정적인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기대가 되는 점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웅진에너지 볼게요. 신재생 에너지도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될 하나의 테마인데 오늘도 강하게 좀 상승을 해주고 있네요. 7.53%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역시 그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 3020 정책의 핵심은 풍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일단 태양광 쪽에도 주목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태양광의 큰 흐름은 고효율의 작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이 흐름입니다. 이것이 이제 폴리실리콘 단결정에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웅진에너지가 폴리실리콘 단결정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좀 이익이 계속적으로 증가가 될 예정이고 내년도 영업이익이 200% 정도 성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근에서 매수를 해 주시고 목표가를 12,000원으로 잡고 손절가를 8,500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네, 웅진에너지까지 들어봤습니다. 정미란 팀장님 5종목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6번째는 제가 현대건설 준비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건설주가 좀 더 이제 시장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졌었죠. 거의 바닥 다지기에서 상승 국면에 조금 돌아섰다라고 보여집니다. 거기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파트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 1위를 다지고 있고요. 최근에 반포중은 1단지 수주를 따냄으로써 비용 대비해서 뭐 수익률 저조 우려가 있지만 거기에 따른 이제 뭐 이미지 개선이라든가 브랜드 개선까지 좀 다각면으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제 뭐 원하이텍과 28억 거의 한 29억 원의 그런 수주 규모의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올해 이익 부분들도 좀 더 턴어라운드 될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제 방배 5구역 같은 경우에 전담으로 재건축 정비 사업의 수주 업체로서 선정이 되면서 현대건설 자체의 그런 메리트와 더불어서 앞으로 이제 이 건설주 자체가 저는 전반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부분들 거기에 이제 현대건설 아무래도 좀 더 메리트 있는 부분들이라고 하면 현대건설을 저는 추천을 하고요. 오히려 지금은 이제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다라는 그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다음에 HLB 같은 경우. 보도록 하죠. 네, HLB 같은 경우에 좀 오늘도 좀 더 상승세를 탔는데요. 오히려 HLB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해드리고 나서 거의 한 30% 이상 오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딱히 어떤 호재는 특별한 호재는 어떻게 보면 삼상성 종료라는 부분들이 있지만 거기에 반해서는 정상적이기보다는 바이오주 전체적으로 떨어졌던 부분들이 오히려 제 자리를 오게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잠시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만약에 계속 보유를 하고 계시다고 하면 이제 모두 이제 수익 실현을 하시고 잠시 전망을 한 후에 어느 정도 좀 떨어지고 나서 들어가면 괜찮은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 다른 그런 특별한 이슈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미 다 나왔던 이제 소재이기도 하고 특히나 아파트님 삼상 종료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보일 만한 이제 특별한 급등이라는 부분들은 따로 없었고 좀 꾸준히 바이오 성장세에 함께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좀 어느 정도 좀 숨고르기 구간에 진입될 수 있다라는 부분 좀 한 번 더 알려드리고 싶고요. 추가로 HLB의 그런 성장 가능성 자체는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동일하게 미국에서는 이미 아파트니까 옵티모의 병상 임상이 이미 신청이 끝났고 거기 행정 절차가 완료됨으로써 이제 본격적인 그런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BH 보겠습니다. BH가 오늘 조금 갑자기 조금 막판에 떨어지는데 이런 딱히 큰 이슈가 없긴 한데 BH 같은 경우에 이미 올해 아마 1조 클럽 가입을 앞두고 있는데 이 BH를 살짝 좀 설명을 드리면
첨단 IT 산업의 응용 부품, 주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스마트폰이라든가 TV, 디스플레이 등등 이 필수적인 부분들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앞으로 더 그 공급 그럼 수요는 앞으로 충분히 더 여력이 있고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그런 매출 부분들도 상당한 수익률을 낸 부분입니다. 특히나 애플의 납품을 시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1조 클럽에 이제 클럽 가입을 앞두고 있으면서 거기 견고한 그런 성장 가능성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고객사 같은 경우에도 경영성 인쇄 회로 기판이라고 그런 공급 부분조차 3분기 대비 거의 100%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오히려 이제 공급이 이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정한 부분으로서 그런 메리트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능력 같은 경우에도 충분한 공급을 위해서 해외의 그런 기업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좀 다양하게 이제 좀 더 공급을 좀 늘리기 위해서 그런 외국인의 이제 매수량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 두 종목을 좀 짧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YG1을 좀 더 한번 갖고 와볼게요. YG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삭 공구 전문 분야로서 산업 국내 유일의 상장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3천억 원의 코스닥 펀드의 주요 편입 대상으로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장성은 높지만 이제 한마디로 저평가 가치주로서 이제 재도전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인의 인도 쪽에 이제 신흥시장 쪽에 그런 니즈라던가 이제 앞으로 공급이 더 많이 늘어날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충분히 지금으로서도 메리트가 있고 아마 그 큰 급등 부분이 없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KB금융 가져왔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가는 71,000원, 이제 손절가는 55,000원. 현재 증권주를 좀 투입을 하시고 금융주는 좀 뺀다고 하셨을 때 마지막 턴어라운드라고 볼 수 있는 게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아무래도 좀 동결될 부분으로 좀 가깝게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 여력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지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은행증권, 복합점포에 대한 그런 KB금융의 좀 니즈 부분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성장 가치 부분이 있지만 지금 포트폴리오상 증권주로 갈아타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5종목 들어봤고요. 장마가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예상 체결지수 2,515포인트에서 지금 마감 예상이 됩니다. 약보합권 마감 예상이고요.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쪽은 오늘 요란하게 움직이는 그래프긴 한데 위아래 살펴보면 큰 변동 없이 약보합권,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급 주체 만나볼 텐데요.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 개인 사고 기관은 2,365억 원 팔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1, 2위 종목 약보합권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빠지고요. 현대차도 1,000원 빠집니다. 지금 포스코가 1.72% 상승 국면입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886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일중 흐름 살펴보면 현재 포인트가 오늘의 저점 부근이다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보시다시피 900포인트에서 출발을 해서 884포인트대까지 빠졌고 현재 포인트 886포인트 오늘의 저점 부근에서 힘없이 마감되는 분위기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이 2,555억 원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개인은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살펴볼 텐데요. 셀트리온 3인방 여전히 약세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낙폭을 더 키워가면서 지수가 빠졌고요. 나머지 종목들 신라진, 바이로메드, CJENM은 좋은 흐름들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팀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장 일단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미국장이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국내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 우선 약보합으로 또 마무리 졌다 볼 수 있고 코스닥이 좀 더 조정세가 좀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역시나 펀디멘탈적으로 약 900선 자체가 조금 고점이라 볼 수가 있는데 그에 따라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도주의 흐름 자체도 바이오에서 서서히 좀 IT 쪽으로
쪽으로 넘어가는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수익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셀트리온, 특히 셀트리온이라든지 코스닥 ETF를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씩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좀 더 저평가된 주식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역시 내일 오늘장 같은 경우도 역시 IT,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좀 더 주목을 하는 전략을 가지고 에너지 화학주라든지 약간의 코스피 비중으로 좀 더 비중을 높이는 전략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근장 팀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도 코스닥이 좀 오버슈팅된 부분이 좀 진정세를 더 들어갔다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이 좀 더 코스피로 옮겨갈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장세를 따라서 이제 좀 오름세만 있는 주 종목이었던 바이오라든가 그런 부분들에서 일부 좀 매도를 하신 후에 수익 실현을 하신 후에 좀 저평가된 부분들, 그리고 좀 전체적으로 성장성, 그 약간 소비재 부분들도 좀 같이 보신다고 하면 좀 경기 부양주 그런 쪽으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마감 지수입니다. 코스피는 2515.43포인트의 거래가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좀 있네요. 886.58포인트 1.63% 내렸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원 60전 올라간 1069원 30전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장 여기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조금 전에 함께 하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범어지점의 이영환 차장 화성엔터프라이즈 64.69% 올라가고 있고요. 역시나 이영환 차장의 경인양행 종목 36.54% 올라갑니다. 메르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권홍섭 PB의 아이센스 20.46% 올라가고 있고요. 3시 45분 증권트레이딩센터 최명성 소장의 삼성 SDS 16.96%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메르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로 갑니다. 권홍섭 PB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센스 20%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동사의 경우에는 그 혈당 측정기에 대해서 의료기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현재 그 바이오의 수급이 집중이 되었던 최근 장세가 의료기기 쪽으로 이제 수급이 이제 바뀌면서 거기에 대한 수혜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펀더멘탈 정도를 좀 체크를 해보자면 일단 올해분부터는 이제 중국 공장의 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그 중국 공장에 인허가는 나와 있는 상태지만 아직 수출에 대한 판매 허가가 아직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중국 관련돼서 이 허가 과정만 이제 통과가 된다면 매출이 상당히 증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혈당 측정기 관련해서 이제 매출이 일부분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소모품인 스트립 관련 매출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수혜도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그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홀딩하는 전략이 딱 좋아 보이는데요. 일단 가격적인 전략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그 정고점인 29,000원대까지는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좀 급할 때는 한 템포 쉬어가는 전략이 좋지만 일단은 상승 일수가 하락 일수보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스윙을 해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3만 원까지 무난히 안착이 된다면 그 위에 상단이 32,0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5,000원까지는 계속적으로 홀딩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한 45,000원대까지 홀딩해볼 수 있겠다라고 기보유제에 대한 전략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르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권홍섭 PB였고요. 내일의 일정들 그리고 투자 정보들 정리해드립니다.
3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모두 마감이 됐고요. 내일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 송도현 팀장님부터 여쭤보도록 하죠. 오늘 장 일단은 좀 오버슈팅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왔던 구간인데 결국에는 급락세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올랐던 게 워낙 커서 일단 조정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 뭐 급락세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선은 전반적으로 좀 지수가 많이 올랐고 그에 따른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개인적인 뭐 약간 웃기려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아무래도 가상화폐 폭락에 따라서 그쪽으로 이제 오늘 보면 수급 자체가 개인들의 좀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쪽으로 좀 옮겨진 게 아닌가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코스닥 자체의 어떤 붕괴 신호다 이렇게다고는 볼 수 없고요. 우선은 이제 전반적으로 셀트리온 삼형제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 제 생각은 여기에서 조금씩 완만한 그런 횡보를 보이다가 다른 중소형 바이오주들의 좀 2차 상승이 좀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른 쪽으로는 또 IT 주식들이 워낙 저평가에다가 실적이 좋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실적 시즌이 곧 시작이 될 텐데 그쪽으로 이제 수급이 좀 이동하지 않을까라고도 일단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내일의 전략은 대형 IT주, 즉 이익이 확실하게 나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계속적으로 좀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는 그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코스닥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익이 급증하는 업종 자체 중에 하나는 또 중국 소비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미디어 컨텐츠 관련된 주식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 보이거든요. CJENM이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이런 뭐 J콘텐트리까지도 볼 수가 있겠죠. 우선은 그 대표적인 세 가지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괜찮은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민아 팀장님은 내일 어떻게 대응하자라고 주시겠습니까? 네, 저도 이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경기 민감주 편입 부분 아무래도 거의 바이오라든가 아니면 셀트리온 그쪽에 거의 좀 집중이 되어 있었고요. 그렇죠. 코스닥에 대한 이제 기대치도 어떻게 보면 거의 셀트리온 삼형제를 제외를 한다고 하면 실제 코스닥 지수 자체는 700이 안 간다라는 그런 우려심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조정이라고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이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부분으로 이제 좀 관심이 집중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경기 민감주라던가 그리고 좀 하나 더 한다고 하면 평창 올림픽이 거의 얼마 남지 않았던 시점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이제 관광객들 투입 유입으로 인해서 화장품이라든가 면세점 또는 이제 호텔 관련 그런 주식들이 좀 더 뜨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내일 보신다고 하면 이런 쪽 중심으로 보신다고 하면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결국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자면 그동안에 많이 올라온 종목은 좀 코스닥에서 정해져 있었고 착시 효과가 좀 있다. 그 외에 순환매가 좀 기대가 되는 종목들 위주로 발굴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송동현 팀장님은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내일 어떤 종목 보자고 추천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아까와 동일하게 이제 CJENM을 좀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CJENM 오늘도 좀 3% 정도 올랐지만 지금 추세적으로 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지금 현재 증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전고점을 곧 조만간 뚫고 또 추가적인 상승세가 기대된다라는 말과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 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이익이 크게 올라갈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CJENM도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CJENM이 사실 그래프상으로 보면은 가치에 비하면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기존 가격대보다 조금 올라온 게 사실이잖아요. 이제 10만 원 안착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보고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가격대를? 일단은 적정 주가 산출 방식에 따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왜냐하면 성장주의 관점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래서 차트적으로 우선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를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부터 한 30% 상향한 13만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차 목표까지는 그때가 되면 또 다시 한번 보도록 하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말씀해주신 차원에서 보자면 성장주기 때문에 어떠한 정확한 퍼나 PBR을 계산하기보다는 그래프상으로 적정 주가 산출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치주들 특히 이제 PBR 1배 미만 주식들은 다 그런 것들이 공식이 도입이 됩니다만 PBR이 1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이제 성장주 관점은 조금 더 적정 주가 구하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가치 평가 관점 자체로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차트로 좀 대응을 하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13만 원 정도 지금 목표가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민환 팀장님은 어떤 종목 내일 보시겠습니까? 저는 YG 엔터테인먼트 보고 있고요. 오늘 한결같이 YG 엔터를 미시네요. 저는 YG 엔터를
개인적인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오늘 좀 초반에 비해서 조금 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거의 뭐 지금 21선을 살짝 좀 더 오른 막판에 좀 그런 좀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JYP라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주식이 조금 상승세를 하면서 예. 한쪽으로 왜소하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가려졌던 부분들, 오히려 악재라서 거의 이 가치에 대해서 생각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한 기회라고 좀 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YG에서는 굉장히 까다롭게 신인을 보내는 걸로 좀 유명한데 올해만 해도 이제 두 팀이라는 좀 기대의 유망주들이 나올 예정이기도 하고 아이콘의 그런 컴백도 곧 1월 말에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치만으로도 충분히 상승세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콘서트라던가 그런 추가적인 부분들 때문에라도 YG 엔터테인먼트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에도 충분히 들어가셔도 좋은 성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전고점 이상 뚫고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저는 좀 더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거의 한 4만 원 이상까지도 좀 보고 있고요. 예. 한 30% 이상 정도 좀 예상이 이익이 날 수 됩니다. 있다. 네. 한 종목만 더 살짝 볼 수 있을까요? 네, 그건 SK 하이닉스. 예. 네, 저는 원래 좀 여러 우물을 파기보다 한 우물만 쭉 파고 있는 타입이라서. 좋습니다. 예. 왜냐면 좀 제일 좋은 게 많이 떨어지는 가치주를 가지고 있으면 심적으로 든든하고 더 이상 밑으로 많이 안 떨어지는 장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SK 하이닉스는 실제 실적에 비해서 저평가돼 있다는 게 너무 확실하고요. 예. 이런 앞으로의 수요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아무래도 SK 하이닉스에 대한 가장 큰 이제 우려 부분은 또 공급이 중국에서 나올 수 있다 아니면 그런 경쟁 상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 부분입니다. 아마 수요에 대한 확신은 다들 있으실 텐데 공급이 더 넘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쉽게 SK 하이닉스의 그런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이고요. 1, 2년 안에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부분 거의 한 15% 저점 구간이고 더 이상 바닥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고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입하신다고 하면은 좀 더 추가적인 상승세 그리고 뭐 아무래도 좀 계약된 부분들 영업이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이미 계약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같이 편입하시면 충분히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SK 하이닉스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 유한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밀환 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금일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